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의 예병군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예, 선배. 제 보고 하니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허그를 좀 했는데요. 이 허그가, 사람의 기분을 좀 안정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신체,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선배님 만날 때마다 이 악수하는 것보다 이제 허그로 이렇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예. 계속 악수하죠. 저희가 이 허그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약간 있네요. 배가 먼저 닿이는 그런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 그럼, 이제 참여 방법 먼저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 그 막상막하 투맨쇼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는 02-3253-2611에서 2번이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이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www.sentv.co.kr 여기에 이제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고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주식시장을 즐거운 전투장으로 만들어줄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이 오늘 동반 상승을 좀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2월 달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3월장, 4월장 나쁘지 않다, 좋을 것이다는 얘기 어느 정도 적중해서 맞춰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이 계속 그럼 이대로 상승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 김용준 멘토님과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멘토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봤고요. 예. 보니까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똑같은 내용에서도, 좀 덩치가 좀 큰 것들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을 좀 발견한 게요. 예전에 강했던 종목들을 연속적으로 당기는 것보다는 종목들이 좀 바닥에서 좀 돌아 나오려고 하는 종목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지금 새로운 어떤 장을 준비하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일단 일부 종목 중에서는 꺾여 내려오는 종목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꺾여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는 거, 아니면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거. 근데 이제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것도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장은 굉장히 좀 사실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매매를 하면 수익이 잘 안 나요.
이게 이제 현재의 장의 문제인데 결국 요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결국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시작될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장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다만 혼선은 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예병근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전히 좀 대세 상승의 이제 시발점, 즉 가닥을 잡아가는 상황이 아니냐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년여간의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흐름을 뚫을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구조조정인데요. 지금 증권시장에 어떤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고 있는 듯 보입니다. STX 조선해양이 지금 상장 폐지가 결정되고 여러 가지 종목들의 어떤 구체적인 가닥이 잡히는 시점, 즉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생상품과 연계되어 있는 ELS 만기가 4월에 집중적으로 도래되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파생상품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코스닥이 여전히 좀 강한 모습, 즉 558포인트까지의 변동성 랠리를 어느 정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변동을 거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변동을 거치면서도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세 상승의 시발점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은 본격적으로 오늘장 들었다 놨다 했던 종목군들을 살펴보면서 나머지 얘기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루멘스네요. 루멘스가 오늘 좀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영준 멘토님께서 특히 이 루멘스, 즉 LED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예, 예. 오늘 루멘스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지금 이제 그 루멘스라는 종목은 이제 사실은 이제 LED 종목으로 이제 묶여 있는 종목이고요. 예. 사실 이제 그동안 LED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은 서울반도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서울반도체가 좀 주춤하는 가운데서 최근에 시세의 어떤 흐름은 가장 좋았던 게 어떤 누멘스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누멘스가 좀 한 며칠 동안 깊은 조정을 좀 받았었어요. 근데 오늘 하루 딱 치고 나오니까 그동안 조정받은 게 다 해소됐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준비된 화면이 이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준비된 화면에서 지금 딱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무슨 뭐 계란 노른자도 아니고요. 예. 저게 이제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제 조명입니다, 조명. 조명인데 이제 에르곤이라는 조명인데, 사실은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명과 IT 부품 쪽에서 절대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조명 쪽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는 거죠. 근데 루멘스가 상대적으로 서울반도체에 비해서 밀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LED 쪽에서 특히 IT 부품 쪽의 그 비중이 좀 높았는데, 오늘 드디어 얘네들이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에르곤이라는 거를. 그래갖고 이제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로 연결이 될 건데, 과연 이 조명 쪽에 관련된 부분이 부각돼서 실적이 나올 거냐라는 부분이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오늘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자동차 부분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고, 그런 점에서는 이 조명 시장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밝았던 것이 하이 인텐시브 디스차지 시스템이라 그래서 HID 쪽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LED 쪽의 어떤 조명으로 지금 많이 바뀐다고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LED 조명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가격이 비싸고, 그렇죠. 그다음에 룩스가 잘 안 나오는 반면에 색온도는 잘 나온다는 그런 좀 장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밝기까지도 어떤 확보가 된다면 네. 충분히 자동차 쪽에서도 이 LED 조명의 수요는 좀 늘어날 것이고요. 네. 예. 그러면서 오늘 또 장중에 네. 서울시에서 예. 모든 공공조명을 2018년도까지 네. 전부 LED로 교체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장 막판까지 키워나가는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거는 서울시에서 계속 공공조명을 교체한다. 그러면 네. 지방정부 쪽으로 확산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정부에서 LED 정책 방향을 2060 프로젝트라고 그래갖고 2020년도까지 민간을 60% 그리고 정부를 100%까지 전환시킨다고 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여기저기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지하철까지도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18년까지 지하철도 하겠다, 여기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가로등 전면 교체는 나타나고 있다. 근데 저는 LED를 이런 어떤 순간적인 어떤 뉴스나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국은 산업이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산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가장 큰 축이 뭐냐면 결국은 이거는 일시적인 단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지금 LED 쪽에서 돈을 벌고 있는 애들이 몇 개나 되느냐. 예.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자동차 쪽 조명 같은 경우에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기존의 조명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저도 이제 그걸 많이 느꼈는데 멀리서 오면서 그 빛을 딱 보이면은 눈이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LED는 그 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더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LED는 지금 IT 부품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명 쪽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쪽. 이런 쪽에 지금 방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LED는 좀 잠깐 주춤주춤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에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조명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절전용으로도 LED는 네, 지금 그렇죠. 수요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그리고 세계 각국이 전부 다 절전 그리고 어떤 조명 시장의 어떤 부분들에서 환경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LED로 전부 교체를 한다. 즉, 이제 백열등 금지 조치라든가, 그 다음에 LED, 그럼 백열등 금지 조치가 되면 그 다음이 형광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LED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시장의 루머도 약간 돌았습니다. 중국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네. 이 LED 부분을 선정하겠다는 그 시장의 루머가 약간 돌면서 더욱더 좀 상승폭을 높였는데 사실상 지금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조정 구간이 아니라 바로 매수를 좀 전략을 잡아서 중장기적 포지션을 좀 잡아가야 될까요? 여기가 고민이에요. 여기가 고민이 뭐냐면 사실은 지금 LED 업체들이 지금 분명히 그 실적 대비 고평가예요. 근데 시장이 열리는 건 맞습니다. 시장이 열리는 건 맞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격 부담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이 커진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 가격이 좀 많이 빠지면 편안하게 좀 살 수 있을 건데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가격대에 있다는 거고 서울 반도체 루멘스 역시 모든 지금 가격들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그 어떤 그런 부분들 너무 지금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 맞는데 뭐 장기적으로 시장이 커진다는 건 인정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조금, 김영준 멘토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즉, LED 수요 시장이 일단 계속해서 어떤 이런 수요 창출이 되고, 그 다음에 정책적 모멘텀 계속 부과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 종목군에서 더욱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 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시초 매수를 하고 조금 더 떨어진다면 분할 매수적 차원이고 올라가더라도 그 어떤 지지선이죠. 그 지지선을 명확히 확보가 된다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이 이제 성광밴드로 선정이 됐는데요. 성광밴드 오늘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해양 플랜트 쪽에서 어떤 수주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좀 강한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김용진 멘토님, 이 성광밴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종목들을요. 앞에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은 더 이상 상승하기가 어렵고요. 새로운 대체 종목들이 나와야지 종목장은 연결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종목군이 어디서 형성될 거냐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장비지도 움직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풍력 그리고 풍력 단조 피팅 업체들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사실 시작은 어디서 먼저 시작했냐면 풍력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 성광밴드가 가장 피팅 업체가 가장 강하게 올랐는데 근거는 이겁니다. 성광밴드가 지금 이제 자료 화면 보시면 이제 나타나겠지만은 2014년도 2월 말 기준으로 해외 플랜트 수주 내역입니다. 쭉 내용들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은 194.000 여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월 20일까지요.
우리가 지금 해외 플랜트 쪽에 수주받은 총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해양 플랜트 쪽에서, 해외 플랜트 쪽에서 수주를 먼저 받게 되면 요게 약간의 시차를 두고요. 피팅 업체로 수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2014년도 실적 기준에서 해외 건설 수주 전망입니다. 지금 올해 예상되는 게 아마 720억 불 정도 예상이 되는데, 해외 건설 쪽에서 수주 최고량을 받았던 게 이제 그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716억 불을 받았는데, 올해는 이거를 넘겨서 720억 불 정도 나올 거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관련 업체들의 어떤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플랜트나 단조 업체들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 회사는 실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주량으로 보는 거고요. 수주가 결국은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이제 이쪽 뒤쪽 부분입니다. 지금 13년도 2, 4분기의 최고점의 분기 수주 실적을 갖고 있다가 분기 수주 실적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성광밴드 역시도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 4분기부터 최저의 수주를 확인하고서 이제 2, 4분기부터 수주가 회복될 거다. 2, 4분기부터 수주 회복의 근거는 앞부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해외 플랜트 쪽의 수주량이죠. 이게 이미 200억 불 정도가 확보됐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3월, 4월로 연결되면서 그 피팅 업체로 수주가 이어진다고 본다면 결국 이 부분의 숫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성광밴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실적 개선은 확실하게 나타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광밴드에 대한 실적의 저점은 1, 4분기가 최저점이 될 거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패턴에서 올 한 해는 계속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런 자료를 준비하고서 보고 있었습니다. 예. 자료는 잘 봤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제 어떤 실적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그런데, 성광밴드가 시장에 사실은 이전까지는 루머가 좀 많았습니다. 어떤 루머였느냐면, 바로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왔었죠. 그러다가 실적이 무너진다 하는 예언까지 루머로 시장에 돌다가 지금, 이제 바로, 실적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제 수주 잔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즉, 결과적으로 확보해 놓은 것이니까 당연히 수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의해서 지금 올라오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상치고, 결과적으로 이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성광밴드는 좀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기대감이 부여됐다는 점에서 좀 단기적으로라도 강한 상승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루머가 불식이 됐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지금 기관하고 기관, 특히 투신 쪽에서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그 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종목 메디톡스네요. 자, 메디톡스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메디톡스 이제 상승의 폭을 꺾고 추세를 꺾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영준 멘토님 얘기 먼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메디톡스라는 거를 갖다가 지나친 환상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그 바닥을 한 2만 원으로 해가지고 20만 원까지 했으니까 바닥에서는 10배 정도 상승을 했죠. 물론 올라왔었던 근거는 확실했어요. 올라왔던 근거는 확실했던 게 결국은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보톡스죠. 보톡스 관련한 물질에 대한 시장 점유율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좀 나왔었냐면, 결국 이제 얘네들이 노열티 수입이 좀 들어왔죠. 6,500만 불 정도. 6,500만 불 정도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숫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0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만 한 1,000억대. 그러니까 그 중에 거의 절대적인 부분들은 결국 뭐냐면 노열티 수입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임상 3상이 진행되는 보툴리눔이라는 이거에 대한 자산 가치를 과연 얼마로 볼 거냐. 근데 이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 자산 가치를 갖다가 한 6천억 이상으로 봐주기 때문에 결국 현재의 주가는 절대 저평가 구간이고, 앞으로 이것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좀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의 이 임상 3상에 대한 자산 가치가 6천억 이상을 줄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저도 의문이 좀 되는데요. 네. 사실상 근데, 보톡스 혹시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직 맞을 나이는 아닙니다. 예. 저는
나이가 어린데도 맞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일단은 보톡스 시장, 이 대체 시장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제 필러 시장인데요. 이 필러 시장이 상대적으로 보톡스에 비해서는 시술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시술이 용이하고, 그리고 바로, 외출을 할 수 있다는 크나큰 장점을 지니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대체 시장 쪽에서 필러 시장이 오히려 좀 확대가 되고 보톡스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의 어떤 하락폭도 좀 커지고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메디톡스의 어떤 차트인데요. 메디톡스 차트 보면 메디톡스는 최근 들어와서 강한 상승이 있고 난 다음에 쭉 이렇게 해서 우상향을 했죠. 그러다가 횡보가 조금 나왔었죠. 이 부분에서도 횡보가 나오고 그다음 하락폭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필러 시장 휴원수죠. 바로 휴바이오메딕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하이알루론 애시드라는 이 필러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필러 시장을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 보톡스 시장하고 상대적으로 반대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할 때는 똑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의 어떤 필러 시장이 오히려 더 커지지 않겠느냐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요. 저는 양 시장이 모두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 두 가지를 합쳐서 미용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미용 시장은 여성들의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남성들조차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즉 시장 자체가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메디톡스가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측면보다는 어느 정도 건전한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휴원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건전한 조정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건전한 조정이 나온다면 바로 또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즉 미용 시장의 어떤 관심과 성장은 계속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톡스 시장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기우가 아니냐, 그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메디톡스가 처음에 올라올 때는 시장의 점유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의 점유율이 올라오면서 급격하게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났던 부분을 인정하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다 보니까 경쟁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대웅제약이 이제 이쪽 관련한 바이오시밀러를 지금 만들어갖고 곧 글로벌 쪽에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도 침투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제 화장품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의료시술 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제 원료 자체에 대한 어떤 마진율보다는 걔네들의 어떤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과포화 상태로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의 볼륨을 키우기보다는 시장이 워낙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한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얘네들이 임상 3상을 돌파를 해갖고 일로 온다고 한들 제대로 자산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냐. 결국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대우인터가 예전에 미얀마 가스전을 얼마로 볼 거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견해들이 다 달랐던 것처럼 지금 이쪽에 대한 자산 가치 역시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너무 많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의 얘네들의 점유율 싸움이라고 한다면 성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좀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얘기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준 멘토님의 우려도 정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장 캐파가 커지고 있다는 점, 그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시장 캐파가 커지면서 경쟁업체, 즉 치킨 게임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킨 게임보다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고성장 시장이고 고마진 시장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멘토들 수익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오늘의 수익률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4월 1일 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병군만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세 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장 바텍 1.09% 상승 마감하면서 수익률 마이너스 1.4%로 하락폭을 좁혀가는 모습입니다. 세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라이콤과 멜파스 종목이 포트에 담겨 있는데요. 오늘장 이라이콤 3.13% 상승 마감하면서 5.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조민규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LMS 종목 14.9% 수익률 기록하며 어제 이어 당당히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정제훈멘토가 다시 치고 올라왔습니다. DNF 9.4%로 상위권을 기록했고요. 3위는 나무누멘토 쌍용차가 7.3%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김용준, 정제훈멘토가 각각 5.6% 수익률을 기록하며 공동 순위로 올랐습니다. 과연 내일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순위에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명학적으로 풀어보면요. 이름이 잘 맞는 그런 게 있답니다. 제가 주식 승천 때는 그 주식 승천과 너무나 이름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막상 막하가 막상 시작되고 보니까 막상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별로 지금 성적이 좋지 않아서 막상 막하하고는 제 이름하고 어떤 인연이 좀 깊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들면서 약간의 변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바텍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일동제약과 환신기계는 예전에 제 모습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름은 맞춰가기 나름이거든요.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자, 한신기계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텍, 치과용 의료기기에서는 단연 1위라고 좀 말씀드렸고, 일동제약, 일동후디스의 어떤 기대감 충분히, 그리고 일동생활건강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서 좀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르고 있는 한신기계 빼고요. 바텍하고 일동제약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바텍하고 일동제약인데, 이 부분 살펴보면, 바텍을 차트상으로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바텍이, 최근에 조금 조정이 들어왔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강하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 즉, 이 부분입니다. 요걸 확대를 좀 할게요. 이 부분, 결과적으로는 강하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횡보가 지금 나오는 구간이다. 이 횡보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방향성이 보통 정해지는데요. 그 방향성에서의 지금 박스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명확히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박스권을 다시 한번 윗선에서 뚫지 못하고 밀린다면 그때는 익절가를 정해서 차익 실현하는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지금 잘 오르고 있었던 바텍, 그 다음에 지금 바텍이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었죠.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동제약 바로 살펴볼게요. 일동제약, 일동후디스하고 일동생활건강의 어떤 자회사의 어떤 이익, 그런 것들이 어떤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강하게 상승했고 난 이후에 조정이 소폭 들어왔고 그 다음부터 둔각이 만들어지면서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확대해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박스권 상단은 14,500원대 부분이고 박스권 하단은 13,000원대 부분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일동제약, 일동후디스, 그 다음에 일동생활건강의 자회사였던 실적 모멘텀, 그 다음에 또 하나, 녹십자하고의 경영권 분쟁이죠. 그 부분이, 또다시 부각이 된다면, 지금 얘기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다시 부각이 되면 강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이 박스권을 뚫지 못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익절가를 잡아서, 제시해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 히든카드, 키워드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OCI네요. OCI 동양제철화학이죠, 그죠? OCI 여러분 태양광업체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두 번째 키워드 백시멘트하고 알루미나 시멘트네요, 그죠? 자, 세 번째 키워드 수급입니다. 예.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OCI인데요. OCI의 바로 종속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속회사고, 그 다음에 OCI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OCI 지분, OCI 주식 9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가. 그러니까 즉 OCI 지분 가치만 해도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거 생각이 조금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시멘트하고 알루미나 시멘트, 즉 이제 우리가 고부가치 상품이죠. 백시멘트, 빨리 이제 시멘트의 어떤 색깔을 입히기 좋은 시멘트죠. 그 다음에 빨리 경화성이 된다. 경화가 이루어진다. 결국은 빠른 공사 현장에 꼭 필요한 특수한, 그러니까 특수 기능의 어떤 시멘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시멘트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키워드가 수급인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기관의 어떤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좋다는 점, 그 점을 여러분들께 동사의 매력 포인트로 좀 잡아드리면서 제가 오늘 종목 히든 카드 들고 나온 종목이 바로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만, OCI의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해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던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CI의 어떤 지분 90만 주를 가지고 있는 이 유니온이라는 회사를 살펴보면서 OCI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OCI, 즉 태양광 업체인데요. 중국에 있는 태양광 업체 두 군데 큰 회사가 망했어요. 그죠? 차이나 하우리 솔라하고 한 태양광 업체인데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업체가 크게 큰 업체 두 개가 망하면서 결과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지금 치킨 게임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는 시장의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폴리실리콘 가격하고 이런 부분들, 즉 태양광의 핵심 소재 부분들이 가격들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OCI 충분히 주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 OCI 주식 9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유니온의 지분 가치는 더더욱 상승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충분히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결국은 시멘트 회사예요. 지금 시멘트 업황을 좀 살펴보자면 성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멘트 업황들 보면 굉장히 가격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황의 호조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명하게 이 유니온 동사의 어떤 주가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해온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유니온 동사의 매출 비중인데요. 특수 시멘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49.5%,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죠? 이 특수 시멘트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들입니다. 백시멘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역시 특수 시멘트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루미늄 시멘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56%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고부가가치 상품들, 즉 마진율이 고마진의 어떤 상품들을 다루면서 영업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모습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이런 특수 시멘트의 매출 비중이 높다는 것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출 확대 쪽입니다. 어떤 폐유 쪽에서 추출해내는 바나듐, 몰리브덴, 이거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바나듐, 몰리브덴은 전체적으로 희귀성 제품이라서 굉장히 조금 가격대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백시멘트, 알루미늄 시멘트에 대한 매출 비중, 즉 내수하고 수출을 차지하고 이 비중이 2011년대는 내수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부터는 내수 쪽은 좀 줄어들고 수출 쪽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 그런데 내수 쪽의 수요가 확 줄은 게 아니고 내수 쪽은 유지가 되면서 수출 비중이 커지니까 결과적으로 비중 자체는 수출 쪽으로 더 많이 쏠린 듯한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시장 자체를 많이 키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바로 시장 점유율인데요. 시멘트 제조 부분에서는 7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가. 그리고 특수 시멘트에서는 3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바나듐, 몰리브덴에 대한 희유금속적인 측면에서는 시장 점유율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자, 이 회사의 어떤 시장 점유율 부분은 시멘트 쪽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면 시멘트의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높여놓은 회사라면 시멘트 업황이 이렇게 호조가 될 때 바닥을 기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저 PER이고 저 PBR이란
대한 얘기가, 즉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주가의 어떤 흐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부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을 잡아드릴 텐데요. 자, 차트 보면서 유니온에 대한 가격 전략 우리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와서 좀 강한 상승이 있었던 모습이에요. OCI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2012년도 무렵 그 OCI 주가 그때 당시 50만 원을 넘어갔었죠. 그죠? 그때 이 동사의 주가가 7,000원대 갔다가 그 이후로 계속 하락을 했어요. OCI 주가와 하락과 함께 심지어 3,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차트의 기법 그대로입니다. 자, 밑으로 예각이 위로만 올라가는 게 예각이 아니죠. 그죠?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예각입니다. 예각이 있고 난 다음에 둔각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박스권의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한참 동안의 박스권, 약 1년여간의 박스권을 그려냈습니다. 4,800원대와 4,100원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괴롭혔죠. 그러다 이 박스권을 뚫어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강한 지지대가 형성이 되면서 올라올 것이고, 자, 그래서 지금 가격대 좋습니다. 강하게 상승이 있었고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그리고 횡보 구간이 나오는데요. 요거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22평 위로 딱 올려놨죠. 그렇다 보니까 자, 일단 매수가는 오늘 5,380원 종가예요. 매수가를 5,35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는 5,930원 여기 잡아드릴 테니까요. 그 점 잘 참고하시고 손절가 5,08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유니온에 대한 짤막한 설명 드렸습니다. 예. 갑자기 인사를 했네요. 당황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은 이제 저희가 이제 편입되어 있는 건 두 종목인데요. 이라이콤하고 멜파스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라이콤이 좀 많이 올랐다가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지금 되는데, 멜파스가 지금 이제 5.6% 정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멜파스가 1.0입니다. 근데 내용을 먼저 좀 보시면, 멜파스는 어떤 부분이냐면, LCD BLU입니다. LCD BLU인데, LCD BLU의 세계 2위 업체이고요. 사실은 실적은 대단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고요. 이제, 오늘자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보고서가 하나 딱 나왔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라이콤은 2명의 백이 있답니다. 한 명은 애플이라는 백과 한 명은 삼성이라는 백이 있답니다. 근데 이제 애플이라는 거는 어차피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의 점유율을 지금 넓혀가는 과정들이고, 하반기에, 애플과 관련한, 신제품이 출시됐을 때는, 이라이콤은 여기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점점점 늘어나는 구조에서, 실적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삼성의 백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스마트폰에 분명히 한계가 노출된 상태에서, 태블릿 PC에 대한 점유율, 내지는 태블릿 PC에 대한, 선정. 근데 이제 태블릿 PC가 곧 조만간 6개 정도의 모델, 6개 정도의 모델이 곧 출시되면 이라이콤에 대한 주가는 아주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26,000원 정도의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항상 보고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올라가면 목표가가 더 올라가죠. 근데 일단 이제는 바닥을 좀 뚫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좀 조성돼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멜파스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멜파스는 우리가 작년에 삼성이 TSP,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 패널 쪽을, 신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손해를 보는 업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삼성이 어떤 방식을 좀 사용하려고 그랬냐면,
G1F 방식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G1F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G에다가 1이 붙고 F가 붙다는 거, F는 필름이고 G는 글라스죠. 그 중간에 1이 껴져 있다는 거는 패턴 자체, 그러니까 전자 패턴 자체를 갖다 글라스 쪽에 붙이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멜파스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GF1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글라스하고 필름이 붙은 상태에서 패턴을 필름에다 갖다 붙여버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채택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크고요. 이거에 대한 준비 작업들이 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그 일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신기술 채택이 이번에 본격화된다면 멜파스 역시도 상당히 시장에서 다른 각도에서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그 목표가 도달하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분명히 이제 초과 수익 쪽으로 좀 방향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키워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 IT 부품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저평가입니다. 세 번째는 성장성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저보고 이제 뭐 IT 전문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IT 전문가가 아니고 주식 전문가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활용하는 자료들은 뭐냐면, 주식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서 주가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IT 부품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IT 부품의 지금 대표 종목들은 뭐였냐면,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스마트폰 전체적인 볼륨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상태에서 ASP, 그러니까 개별 단가 인하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자기 가치에 대해서 많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보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 IT 부품 쪽에서 거의 절대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90% 이상, 91%에 가까운 부분이 휴대폰 렌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피코 프로젝트, 차량용 렌즈, 뭐 기타 용역 쪽에 있는데, 사실은 요런 정도의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를 평가하는 거의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면 IT 부품 쪽에서 카메라 렌즈 쪽의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저평가입니다. 근데 저평가라는 게 그 말로만 저평가가 아니라 진짜 저평가고요. 저평가가 나타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저평가라고 그래도 내년에 저평가가 아니고 내년에 실적이 확 망가지면은 저평가가 아니죠. 근데 자 보시자고요. 2013년도에 매출 1,530억에 영업이익 225억 냈고 순이익 170억 냈습니다. 그러면 IT 평균포에 자산가치 적용하면 최소한 시가총액은 2,200억 나와야 돼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지금 예상치이긴 하지만 1,800억에 250억 정도. 그리고 순이익도 한 200억대.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1,900억에 270억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대충 봐도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나와야 되냐면 2,000억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근데 자,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한번, 캡처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얼마나 하냐면 889억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뭐가 문제가 돼도 크게 문제가 된 거죠. 왜 그러냐면 내년에 영업이익이 확 망가진다면 이 숫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년에 2014년 실적 전망, 2015년도 실적 전망이 절대 망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저평가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평가받는 종목들은 뭐냐면 성장 모멘텀이 없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고부가가치 카메라 제품이 13mm 렌즈 가격이 이제 30% 인하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우려는 있었어요. 근데 재고 조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성장은 잠시 멈췄지만은 지금 다시 성장으로 돌아가면서 8mm짜리 이하의 보급형으로 카메라 렌즈 쪽이 지금 다시 확대되기 때문에 삼성의 그 보급형 쪽 이런 부분이 다시 수혜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절대적인 성장성이 멈췄다라고 일단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기기하고 광학엔지에 대한 성장성이 올해금 다시 나타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같고 조금 이상합니다. 뭐냐면 이렇게까지 회사가 정상적으로 평가를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드실 겁니다. 자, 바로 종목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디지털 옵틱입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아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좀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지털 옵텍 같은 경우 카메라 렌즈 쪽이 거의 절대적이고요. 이쪽이 이제 9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체외 진단기 시스템 쪽이 의료기기 쪽에서 지금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코 프로젝트라고 하는 광학 엔진 쪽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사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성장성에 대한 문제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타이밍을 노려서 우리가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디지털 옵틱인데요. 디지털. 예. 지금 차트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뭐냐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거래량도 없고요. 그럼 이제 항상 거래량 4만 주 정도 거래되는데 이거 사서 어떻게 파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주가 많이 올라가면 거래 자연스럽게 터지고요. 아무리 많이 사셔도 파는데 전혀 지장 없는 정도로 거래량 형성됩니다. 지금은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사고 파는 매매들이 형성이 안 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분명히 올해 1, 4분기 실적 지나고 2, 4분기 실적 지나면서 주가는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게 제가 지금까지 그 최근에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강조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종목이 바뀐다. 종목이 바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좋았던 종목들이 못 가고 새로운 종목들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그러니까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는 그러한 쪽에서의 어떤 새로운 변화들을 보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옵셋 같은 경우 지금 분명하게 지금 현재 가격에서 바로 매매 전략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16,250원입니다. 원래 뭐 저는 가격을 좀 싸게 사자, 비싸게 사자 이런 얘기 안 하고요. 그냥 바로 사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뭐 누구나 보는 저항선입니다. 21,000원이고요. 21,000원, 예, 21,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가격대까지 해서 14,000원 정도 가져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똑같은 게 얘기가 말씀드린 게 22,000원 가면은 목표가 상향 조정합니다. 그래요. 지금은 여기서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겠지만 거기 가서 보면 왜 가는지 이해를 하실 거고요. 패턴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변화되는 종목을 찾으셔야 되고 예전에 좋았던 종목은 계속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 재평가받는 그런 종목에서 집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디지털 옵틱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좀 소외받았다. 내 종목은 이 시장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 같다. 정말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종목 있으면, 바로!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상막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인데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백광산업. 백광산업이요? 매수가는요? 저 5천 한 3,400원 주고 샀을 거예요, 막. 5,300-400원요? 예전에 한참 잘 오를 때 그때 사셨네요, 그죠? 예. 그때 사신 거예요? 아니면 떨어질 때 사신 거예요? 올랐을 때 샀어요. 올랐을 때 샀어요. 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산지가 거의 1년 다 돼갈 거네요. 근데 비중은 5%인 것 같은데. 예. 그게 내가 팔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나서 직원이 자꾸 팔지 말자고. 예. 백광산업은요. 거기에가 백광산업에 서울에 무슨 땅을 많이 갖고 있다면서 그래요? 맞습니다. 땅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백강산업이 지금 그 땅이 팔려야 되는데 땅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 대한 부분이 지분 가치로 적용을 받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그 땅이 어떤 지금 손해를 좀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백강산이 백강 소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 이 백강 소재가 관련된 즉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지분 가치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조금 살아 들어올라야 되는데 그쪽에서 개발붐이 조금 약해졌어요. 용산의 어떤 개발붐이 무너진과 동시에 그쪽 개발붐도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주가도 같이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백광산업이 다시 재평가를 받으면서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500원대 가격대이시면 조금 더 지켜보세요. 조금 더 지켜보시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일단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는 해야 됩니다. 소화가 돼야 되고 자 장기적 저항대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3,400원대예요. 3,400원대 오면 비중이 지금 크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5%밖에 안 되니까. 예, 여기서 약간 밀릴 수 있으니까 그때 밀릴 때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세요. 아시겠죠? 3,400원대요? 3,400원에서 밀려 내려올 때 지금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추가 매수하신 부분은 3,400원 부근이 오면 파셔야 돼요. 아시겠죠? 팔아요?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를 내일이라도 하시게 된다면 그 추가 매수하신 부분만 3,400원대 파시란 얘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조금 더 낮추세요.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이고, 마음 좀 힘듭니다. 그런데 평균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추세요. 낮추셔서 조금씩 평균 단가 낮춰서 빠져나오는 그 방법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전화 자주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글셀텍을 제가, 금요일 날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그냥 말씀하는 걸 제가 뭘 하는 회사인지 확실히 제가 몰라가지고, 예. 가격은 적정한 때 들어갔는지, 예. 그것도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지금 비중이 얼마나 들어가셨고, 얼마 정도의 가격에 들어가셨나요? 13,000원에 25%예. 13,000원에 25%요? 예, 예. 근데 금요일날 사셨는데, 지금 매매 성향이 당기신가요? 예, 예. 매매 성향이 당기시라고요? 그렇죠. 종목을 단기로 모든 걸 결과를 내려고 하면은 사실 제대로 수익을 좀 내기는 좀 어렵고요. 예, 예. 지금 이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문인식 쪽의 방향이라는 건 아시나요? 그건 모릅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누가 좋다라는 얘기만 갖고서 이제 매매를 하시기에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예, 예. 지금 종목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요. 예, 예. 제가 지금 대박 플러스라는 종목에서, 대박 플러스라는 코너에서 지난 시간에 크루셜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요. 예, 예. 그거를 좀 참조를 하시고요. 다만 매매를 갖다가 너무 단기로 끊어서 하시지 말고요. 예. 어떤 의미 있는 수익을 내시려고 하면 시간이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성박과 투매쇼. 여러분, 오늘도 알찬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김용준 멘토님하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도 굉장히 좀 알찬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수익 내러 놀러 오세요.